솔직히 친정이 너무 나대는 거 아냐? 산후조리비도 우리가 냈잖아. 정산해보면 알걸? 안사돈이 저에게 말하는 걸 보고 있자니 화가 났지만 겨우 참고 저도 말을 했어요. 그럼 사돈 말대로 친정이 도움을 많이 줬는지, 시댁이 도움을 줬는지 차근차근 따져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이고요. 작년에 첫 손주를 본 할머니입니다. 기쁜 일이죠.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 귀한 첫 손주라면서요? 입니다. 제 딸아이가 작년 봄에 첫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희 집안으로도 첫 손주였고 시댁으로도 첫 손주였어요. 딸아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딸이 엄마가 되다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 생활 유지해왔는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저희 부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이미 은퇴한 상태였고 저도 시간이 넉넉했으니까요. 산후조리원은 어디로 할지, 퇴원 후에는 어떻게 도와줄지, 아기용품은 뭘 사야 할지. 매일 밤 남편이랑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댁은 어땠냐고요? 시어머니께서 한두 번 전화하셔서 우리 집 첫 손주인데 잘 태어나야 할 텐데 하시더라고요. 뭔가 기대가 되는 말투였어요. 저도 그때는 시댁도 기대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양가 부모가 모두 손주를 기다리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드디어 출산일. 진통이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 부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댁에도 연락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은 안 오시더라고요. 출산 당일 말입니다. 저희는 밤새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남편은 의자에서 졸고 저는 초조하게 분만실 문만 바라봤죠. 새벽 4시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간호사님이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여주실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잘 견뎌냈구나. 그 작은 생명이 이렇게 세상에 나왔구나. 시댁은 그날 오후에 오셨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동생 내외분까지. 와서는 아기 사진 찍고 딸한테 수고했다 한마디 하시고 1시간쯤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우리도 바빠서 자주는 못 올 것 같다면서요. 저는 그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첫 손주라며 그렇게 기대하시더니 왜 이렇게 무심한 걸까? 하지만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괜히 오해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산후조리원은 2주 코스로 예약했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냈어요. 시댁에서 조리원비 보탤까? 하는 말씀은 있었는데 딸이 괜찮다고 했대요. 저희도 마음 편하게 내고 싶었고요. 2주 동안 저는 거의 매일 조리원에 갔습니다. 딸아이 컨디션도 확인하고 손주 얼굴도 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집에서 딸이 퇴원하면 머물 공간을 정리했어요. 아기 침대 조립하고 기저귀며 물티슈며 필요한 것들 사다 놓고 시댁은 조리원에 딱 한 번 오셨어요. 그것도 저희가 없을 때. 나중에 딸한테 들으니까 와서 사진만 한참 찍고 가셨대요. 그리고 카톡으로 사진을 친척들한테 다 돌렸나 봐요. 우리 집 귀한 첫 손주 봐라 하면서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씁쓸했습니다. 귀한 건 맞는데 정작 돌보는 건 저희인데. 하지만 뭐 자랑하고 싶으신 거겠죠. 시댁 입장에서도 손주가 예쁠 테니까요. 조리원에서 나온 후가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아기는 23시간마다 울어댔어요. 저는 딸네 집에서 거의 상주했습니다.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때로는 밤에도 갔어요. 딸이 너무 힘들어하면 엄마가 봐줄 테니 좀 자라 하고 아기를 맡았죠. 남편도 도왔습니다.
미역국 끓여서 매일 갖다 주고 빨래도 가져와서 해주고. 사위는 직장인이니까 낮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퇴근하고 와서 최선을 다했지만 육아는 24시간이거든요. 시댁은 그동안 뭐 했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서 애 잘 크냐? 물어보는 게 전부였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은데 사진 좀 보내줘라 하셔서 딸이 사진을 보냈대요. 그러면 또 친척들 단톡방에 올리시는 거죠. 우리 손주 봐라, 완전 시댁 닮았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닮았다 안 닮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우는 사람 얘기를 하라고요. 근데 뭐 딸한테 티내면 안 되니까 꾹 참았죠.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저희 지원은 계속됐습니다. 아기 옷, 기저귀, 분유, 장난감. 필요한 건 다 사줬어요. 엄마 아빠가 사줄게. 너는 애 키우는 데만 집중해라. 딸은 고맙다고 눈물 흘렸습니다. 시댁은 한 번 아기 선물 세트 보내주신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백화점 상품권으로 5만 원짜리. 저는 그거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남편이 그래도 보내주신 거 다행이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보다 마음이 넓어요. 아기 이름을 정해야 했습니다. 원래 딸 부부가 둘이서 의논해서 정하기로 했었어요. 저희도 시댁도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부부가 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카톡을 보내셨대요. 딸한테. 이름 우리가 지어놨어. 학렬 따라서 지었으니까 이걸로 해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통보였던 거죠. 딸이 당황해서 사위한테 말했더니 사위도 난처해 하더래요. 우리 엄마가 워낙 전통 중요시하시는 분이라. 그러면서도 근데 우리가 정하기로 했잖아 하면서 고민하더랍니다. 저는 딸한테 내 생각은 어떤데? 물었어요. 딸은 솔직히 시댁에서 정해주신 이름이 별로예요. 너무 옛날 스타일이고 요즘 아이 이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짓고 싶었단 말이에요 했습니다. 저는 딸을 지지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기야. 내가 아빠랑 이름 지어. 시댁 의견도 존중하되 최종은 너희가 결정하는 거야. 남편도 동의했고요. 딸 부부가 용기 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대요. 죄송하지만 이름은 저희가 직접 짓고 싶어요. 학렬을 꼭 지켜야 한다면 한 글자만 학렬자를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정하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기분 나쁘셨나 봐요. 요즘 젊은 것들은 전통을 너무 무시한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학렬 지켜온 걸 아느냐? 하시면서 난리였대요. 시아버지도 거들어서 사위가 우리 집 사람인데 왜 처가 눈치를 보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처가 눈치라니요. 저희가 뭘 강요한 적 있나요? 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만 했죠. 오히려 강요하는 쪽은 시댁이잖아요. 결국 딸 부부가 타협안을 냈어요. 학렬자를 가운데 넣되 부르는 이름은 따로 짓기로 한 거예요. 호적상 이름은 시댁 뜻대로 하되 실제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식으로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수긍하셨대요. 근데 계속 우리 쪽 배려가 아니었으면 안 됐을 일이라고 하셨다더라고요. 배려요? 딸 부부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일로 딸 부부 사이도 좀 삐걱거렸어요. 딸은 당신네 엄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했고 사위는 우리 엄마도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했대요. 저는 옆에서 조마조마하면서 딸한테 부부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조심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했습니다. 아기가 석 달쯤 됐을 때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도 손주 보고 싶으니까 한번 집에 데려와라 하셨대요. 딸이 저한테 엄마 시댁 가야 할 것 같아. 같이 가줄래? 해서 저도 따라갔죠. 시댁에 가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내외 시누이까지. 아기를 보더니 다들 어머, 우리 손주 하면서 난리였습니다. 사진 찍고 안아보고
그날 식사하면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손주는 시댁 성씨를 따르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중심으로 키워야지. 명절도 우리 집에서 보내야 하고. 저는 숟가락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중심이요? 우리 중심? 그동안 뭘 하셨다고 중심을 말씀하시나. 하지만 남의 집에서 말싸움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아기는 양가 모두 사랑해 주시면 좋죠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친정에서 너무 개입하면 아이가 헷갈린다. 우리 집안 전통이랑 방식이 있으니까 그건 존중해줘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입? 제가 석 달 동안 밤낮 없이 돌본 게 개입이에요? 전통? 무슨 전통을 지키셨다고?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딸 때문에. 딸이 시댁이랑 관계 나빠지면 힘들 테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시어머니가 너무하시지? 저는 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근데 제 마음은 안 괜찮았어요. 그 뒤로 시댁은 가끔 전화해서 아기용품 뭐 필요한 거 없냐? 물어보셨어요. 딸이 젖병이 필요해요 하면 아 그래? 그럼 사줄게 하시고는 연락이 없으셨죠. 한 달 후에 다시 물어보시면 아 깜빡했네. 미안 다음에 줄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가 다 사줬어요.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날 바로 사서 갖다 줬습니다. 말로만 해주겠다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기가 돌 준비를 할 무렵이었어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계속 지원했어요. 매달 딸네 집 가서 청소 도와주고 아기 옷 사주고 분유값 보태주고 남편은 용돈이라며 따로 딸한테 돈도 쥐어줬어요. 시댁은 명절 때 한 번씩 보고 생일 때 케이크 사오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하시면서 크게 뭘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딸한테. 야, 그동안 우리가 애 낳을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도와줬잖아. 근데 친정에서만 계속 지원한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이 좀 그렇다. 정산은 해야 하지 않겠냐? 정산이요? 딸이 어리둥절해서 무슨 정산 말씀이세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우리가 병원비도 보탰고 애 물건도 사줬고 용돈도 줬잖아. 그게 얼만데? 근데 친정에서만 다 했다고 하면 우리 체면이 서냐? 이러셨대요. 딸이 전화 끊고 저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정산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주신 건데. 저는 일단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볼게. 저는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정산하자네요, 시댁에서. 남편은 의아해했죠. 정산? 우리가 뭘 달라고 했나? 아니에요. 시댁에서 자기들도 많이 도와줬으니 그걸 인정받고 싶다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한숨 쉬면서 알았어. 그럼 우리도 정확하게 정리해보자 했습니다. 남편 성격이 원래 꼼꼼하거든요. 그동안 지출한 것들 영수증 다 모아뒀을 거예요. 우선 시댁이 뭘 하셨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딸한테 물어봤더니 이랬어요. 병원비 입원비 중 50만 원 정도 보태주심. 출산 축하금 100만 원. 아기 선물 세트 5만 원 상당 한 번. 돌 케이크 아직 안 사셨지만 사주시겠다고 약속. 합계가 얼마예요? 155만 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1년 동안이요. 그리고 약속만 하시고 안 하신 것들도 많았어요. 이제 저희가 지원한 걸 정리해 볼 차례였습니다. 남편이 서재에서 파일 하나를 들고 왔어요. 당신 나 믿어줘서 고마워. 이거 봐. 파일에는 영수증과 송금 내역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봤어요. 산후조리원 비용 350만 원. 병원비 나머지 200만 원.
아기 침대, 카시트, 유모차 220만 원. 기저귀, 분유 등 소모품 월평균 40만 원 곱하기 12개월 480만 원. 아기 옷, 장난감 150만 원. 매달 생활비 보조월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360만 원. 명절, 생일 용돈 200만 원. 기타 비상금 지원 100만 원. 합계가 얼마였을까요? 2060만 원이었습니다. 저도 계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나 많이 들어갔나? 근데 남편이 여보, 이것도 다가 아니야. 우리가 시간 쏟은 것, 밥 해준 것, 청소 도와준 것, 밤에 아기 봐준 것. 이런 건 돈으로 환산 안 했어. 만약 베이비시터 고용했으면 얼마였겠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주 5일 하루 평균 8시간 육아 도움 시간당 1만 원으로 계산하면 월 160만 원. 12개월이면 1920만 원. 남편의 주말 도움, 식사 준비 등 월 40만 원 곱하기 12개월 480만 원. 이것까지 합치면 4,460만 원이에요. 물론 가족이니까 인건비 받을 생각은 없었죠. 하지만 정산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해야죠. 저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 시어머니가 정산하자고 하신 거 맞지? 그럼 우리도 정확하게 정산하자. 영수증 정리해서 보내드려. 딸이 엄마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요 했지만 저는 안 돼. 이건 우리 자존심 문제야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어요. 우리가 호구도 아니고 도와준 것도 서럽게 정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저는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별로 날짜, 내역, 금액을 꼼꼼하게. 영수증 사진도 다 첨부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 총합계를 썼습니다. 친정 지원 내역 총계 금전 지원 2,060만 원, 육아 및 가사 지원 시장 가격 기준 환산 2,400만 원, 합계 4,460만 원. 그리고 비교표도 만들었습니다. 시댁 지원 155만 원, 친정 지원 4,460만 원, 차액 4,305만 원.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정산 말씀하셔서 정리해봤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딸과 손주를 위해 한 일이라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정산을 말씀하시려면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를 딸한테 보냈어요. 딸이 엄마 이러면 관계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저는 이미 나빠졌어. 정산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시댁이야 했습니다. 딸이 며칠 고민하다가 사위한테 보여줬대요. 사위도 보더니 할 말이 없어 하더래요. 이거 시어머니한테 전달해. 우리 엄마가 너무하셨네. 장모님 장인어른께 정말 죄송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전달하겠다고 했대요. 사위가 그 문서를 시어머니한테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딸한테가 아니라 사위한테. 야, 이게 무슨 짓이냐? 장모가 우리한테 이런 걸 보내? 화가 잔뜩 나신 목소리였대요. 사위도 화를 내며 말했대요. 엄마 정산하자고 하신 거 엄마잖아요. 장모님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그냥 친정에서 너무 나대니까 우리도 좀 인정해달라는 뜻이었지. 진짜 돈 계산하자는 게 아니었어. 하셨대요. 사위가 그럼 정산이란 말을 왜 하셨어요? 그 말 자체가 돈 계산하자는 거잖아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됐어, 알았어.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대요. 그 후로 시댁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안 하시고 연락도 뜸해졌어요. 딸이 걱정돼서 엄마 이거 괜찮은 거 맞지? 시댁이랑 관계가 너무 나빠진 거 아니야?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딸아, 관계라는 건 양쪽이 노력해야 유지되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 우리는 1년 내내 최선을 다했어. 밤낮으로 너랑 손주 돌봤잖아. 근데 시댁은 뭘 했는데? 말로만 우리 손주, 우리 집안이라고 하셨지 정작 도운 건 거의 없었어. 근데 엄마 그래도 시어머니잖아요.
제가 평생 시댁이랑 지낼 텐데. 딸이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딸 손을 잡았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일 거야. 시댁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우리는 다 해주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게 너한테 좋겠어? 남편도 거들었어요. 사위가 착한 애야. 우리 딸 잘 챙기잖아. 근데 시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사위도 힘들어질 거야. 부부 사이도 나빠지고. 차라리 지금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게 나아.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고마워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시어머니 말씀 들을 때마다 엄마, 아빠 생각나서 가슴이 아팠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톤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더라고요. 요즘 손주 어떠냐? 건강하지? 평범한 안부 전화였어요. 딸이 네, 잘 있어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다가 그동안 좀 미안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말한 것 같아 하셨대요. 사과는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로서는 최대한 낮춘 자세였던 것 같아요. 딸이 말했대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대요. 너희 친정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구나. 나도 그걸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 우리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하셨대요. 그 전화를 받고 딸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엄마, 시어머니가 인정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도와주신 거. 저는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사실을 확인시켜드린 것뿐이야 했지만 속으로는 좀 후련했어요. 그 후로 시댁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손주 돌잔치를 준비할 때도 달랐어요. 시댁에서 먼저 우리도 비용 분담하겠다고 하셨어요. 반반 내자고.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낼게요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니야. 우리도 내야지. 손주 돌인데 하시면서 고집을 부리셨어요. 결국 비용을 나눠냈습니다. 시댁에서 200만 원, 저희가 200만 원. 돌잔치 당일 시댁 식구들도 일찍 오셔서 준비 도와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손주 한복 입히면서 할머니가 입혀줄게 하시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연회장에서 시어머니가 제 옆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돈댁,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너무 무심했네요. 제대로 된 사과였어요. 저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부터라도 같이 잘 키우면 되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그래야죠. 손주는 양가 모두 사랑받아야 하니까. 그 말 듣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제가 석 달 전에 했던 말이거든요. 그때는 무시하시더니 이제야 같은 말씀을 하시네. 손주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시댁 손주도 친정 손주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두의 사랑스러운 아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과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다르잖아요. 중요한 건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시댁은 이제 사돈댁이 많이 도와주셨네요 하고 인정하세요. 저희도 시댁에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인정하죠. 그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가는 거예요. 혹시 저처럼 친정 부모 입장에서 손주 돌보고 계신 분들 힘드시죠? 근데 보람도 있잖아요. 손주 얼굴 보면 다 녹아요. 다만 시댁에서 말만 앞세우고 실제로는 안 도와주시면 한 번쯤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관계가 나빠질까봐 겁내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게 장기적으로 더 좋아요.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 계신 분들,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제 쉬실 나이신데 손주 위해 희생하시는 거예요. 고맙다고 자주 말씀드리세요. 저희도 딸이 엄마 고마워 한마디 하면 힘이 막 나거든요. 시댁 입장에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주 예쁜 건 알겠는데 예뻐하려면 돌보기도 해야 해요. 사진만 찍고 자랑만 하고 말로만 우리 손주라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가서 안아주고 재워주고 밥 먹여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공감되시는 분 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같이 응원하면서 살아요. 육아는 정말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니까요. 오늘 사연 듣고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